반갑습니다. 6월 30일 마감 시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달에 전달해 드리는 마지막 시황이 될 것 같죠? 네. 뭐 아쉬워할 거 없죠? 7월달이 되면 이제 또다시 새로운 시황이 또 나올 테니까. 자, 일단 증시는 상승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상승세로 마감이 됐는데 약간 좀 불안하죠? 왜냐면 저항선을 돌파할 것이냐 아니냐 그런 부분들을 좀 놓고 봤어야 되는데 일단 저항선 돌파는 다 실패한 모습이기도 하고요. 또 음봉으로 마감이 됐어요. 그러니까 상승을 하기는 했는데 그 상승을 이용해서 매도하는 움직임들이 좀 나타났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고요. 여전히 좀 그런 것들에 비춰본다라면 관망세 이런 것들이 좀 나와서 시장이 좀 아직 불안한 것이 아니냐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죠. 자, 하지만 이벤트, 이제 예정되어 있는 이벤트들은 모두 다 긍정적입니다. 나쁜 이야기 별로 없고요. 그 다음에 2차 확산에 대한 어떤 우려감 이런 부분 당연히 있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뭐 백신 이야기 나오고 있고 치료제 이야기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경제 봉쇄에 대한 부분들도 뭐 제한적으로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특별하게 이 악재가 더 확산된다거나 그러진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물론 이제 세부적으로 본다라면은 중국에다가 이제 기원 뭐라 그럴까요? 원인 조사를 위한 그런 파견하겠다고 WTO가 이야기도 했었고 WHO죠. WHO에서 그렇게 얘기하기도 했었고 또 미국 쪽에서도 전문가들 몇몇은 회의적이다. 그런 얘기도 하긴 했었는데 여전히 그런 것들은 종식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나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벤트는 이제 경제 지표 객관적으로 보여지는 어떤 수치들, 그 다음에, 이 경제의 어떤 결정권을 놓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들, 그런 것들이 이제 주로 적용될 것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벤트는 아직은 긍정적이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크게 부담을 가질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외국인들과 기관의 수급이 서로 다른 방향을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순매수 기조 유지하다가 마지막에 확 밀어버렸어요. 대신에 기관, 즉 금융투자 쪽에서는 매수가 들어간 상태죠. 이 금융투자 쪽은 대체적으로 요즘에 좀 방향성을 잘 못 맞추기로 좀 유명하긴 한데 매수가 들어왔다 그러면 내일 상승할 거다라고 예상을 좀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금융투자니까 또 조금 불안할 수도 있겠고요. 뭘 샀는지 조금 이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국에서 날아온 훈풍이 하나 있었어요.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 저희가 중국 전역에 한국 상품의 판매를 개시했다. 그래서 오늘 화장품 관련주들 그냥 크게 상승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엔터주들 엄청나게 올라가는 모습이 좀 나타났죠.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들까지 놓고 본다라면은 시장에서 또 주도주가 바뀌는 것 아니냐, 이 타겟팅들이 좀 다시 새롭게 나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겠는데 조금 살펴보면서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시장 동향 먼저 보도록 하죠. 종합주가지수 상황 봅니다. 장중에 많이 오르긴 했었어요. 이게 2%대까지 상승했었는데요. 지금 많이 내려오면서 0.7%로 마감이 됐습니다. 지금 분위기를 이제 분봉상에서 본다라면은 잘 지켜지고 있다가 훅 떨어지면서 막판에 다 때려버리는 모습이죠. 이 막판에 때린 것을 누가 했다고요? 외국인이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갑자기 변심한 이유는 뭐가 있을까? 또 신규로 매수한 종목들 어떤 종목들 베팅했길래 이렇게 시장을 바라봤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외국인들 매매 동향도 그렇게 썩 정확하지 않아요. 옛날에는 외국인 따라하기 그래가지고 외국인들 수급 동향만 보면서 이렇게 움직임을 맞춰갔는데 요즘에는 외국인들도 같이 덩달아서 그냥 헛발질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옛날 같지가 않다라고 좀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팔았다고 해서 사실은 지금 겁먹을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기도 합니다. 딱 요 2시 넘어가는 시점부터 외국인 매도가 쏟아지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살펴보실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코스닥 상황을 좀 볼게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비슷한 모습인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황이 조금은 다른 모습이에요. 그죠? 움직임이 이렇게 쭉 내려가긴 했지만 다시 반등, 그 다음에 내려가는 폭이 깊지 않았었다는 모습이죠.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저항 돌파에 실패하긴 했습니다만은 일단 그래도 플러스로 마감했다는 거 여기서 이제 위안 좀 삼을 수 있겠고 코스닥은 또 외국인이 매수를 했어요. 외국인이 매수하면서 이쪽 부분에서 어떤 지탱 포인트를 좀 만들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근데 오늘 수급 동향이 좀 재미가 있으니까요. 요 수급 동향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거래소 쪽 보시면 개인들이 매도가 들어갔습니다. 개인 매도예요. 개인들 순 매도가 진행이 됐는데 순 매수로 들어가다가 계속 줄기차게 팔고 있었던 모습이고요. 외국인들이 이제 2시 넘어서 매도하는 물량들은 조금 흡수해서 매도의 규모를 조금 줄였다. 이 정도로만 해석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규모를 보게 되시면은 잘 가다가 툭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개인들이 흡수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기관들은 아주 신났죠. 지금 기관계 쪽을 보게 되면 굉장히 강한 상승이 연결됐는데 금융투자 쪽 매도에서 매수로 전환이 됐다는 거. 그 다음에 연기금 같은 경우도 아침부터 계속해서 순매수 기조를 유지했었다는 거. 그래서 기관에 대한 그 거의 대부분의 포인트들은 매수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단기적으로도 상승할 것이고 또 지지선도 내가 지켜줄 것이다. 지지선도 만들어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시장 전체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어떤 종목을 사고 팔았는지 좀 보시긴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 시장만 딱 놓고 보면은요, 조정이 들어와도 깊게 들어가지는 않고, 또 반등이 나가도 세게 나가지 않은 조금은 답답한 국면, 좀 답보 상태에 있는 거. 이게 좀 한 방에 빵 뚫려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게 또 잘 안 되고, 막 그런 모습이라서, 일단은 거기에 대한 얘기들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죠. 이제 수급 동향만 보게 되면 서로 갈라섰기 때문에, 이제는 외국인과 기관이 한패가 외국인과 개인들이 한패가 됐을 거고요. 기관들이 다른 한패가 돼서 싸우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누가 이길 수 있을 것인지 우리가 종목을 보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매매 동향을 좀 살펴볼게요. 매매 확정을 치러보게 되면 일단 개인들 먼저 볼게요. 인버스 쪽 매수입니다. 즉 개인들이 매도를 쳤다라는 것은 일단 주가가 하락할 것이다라는 쪽에 베팅을 좀 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레버리지 쪽은 매도를 쳤습니다. 최근에 근데 이 개인들의 어떤 포지션이 아주 정확하게 잘 맞아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 그러면 내일 또 주가 하락하는 것 아니야? 이렇게 살짝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왜냐면 레버리지나 아니면 시장을 버텨줄 것이라고 생각되는 종목들은 하나도 없는 상태예요. 지금 그래서 인버스 쪽과 인버스 두 개나 매수했어요. 그리고 뭐 약간 개별주라고 볼 수 있는 것 또는 이제 저점 지지가 좀 잘 형성된 것들 그런 것들 위주로 매수가 개인들도 들어가 있는 상태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들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화장품 관련주 아모레G라든지 이런 종목들 오늘 매수가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아모레G 같은 경우도 급등세가 나타났죠. 빵 치고 올라가면서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이 화장품 관련주들이 이제 조금은 저런 게 있어요. 한한령 해제다 해가지고 기대감을 좀 가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단기간에 형성될 수 있는 그런 추세는 아니죠. 워낙 오랫동안 조정을 받았었기 때문에 올라가려면 이렇게 단기간에 치고 올라가는 모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달궈지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그런 형태로 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개인 투자자들은 뉴스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민감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화장품 관련주들도 골고루 좀 매수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외국인들도 볼게요. 외국인들은 지금 삼성전자를 매수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인버스를 매도를 하고요. 그리고 레버리지를 매수했습니다. 네. 개인하고 같은 배를 탄 줄 알았더니 개인은 같은 배를 탄 게 아니었어요. 외국인들은 지금 이 시장에 대해서 매도를 쳐놓은 상태이긴 하지만 다시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거는 지금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이 인버스에 대한 포인트를 매도를 쳐놓은 상태인데 시장에서 매도를 쳤다. 뭐 물론 단순하게 현금 확보 이후에 다시 재매수로 들어가려는 움직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살짝은 이제 이 매매 포지션하고 잘 맞지 않는 그런 구도를 현재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죠. 어쨌건 외국인들은 지금 시장 방향성은 상방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네요. 네. 자, 기관 볼게요. 기관들은 뭐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네, 매수가 저게 들어왔다라면 시장 상방으로 보는 게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인버스2 이쪽으로의 매도. 일단 시장은 하락하지 않을 것이다. 하락해도 그냥 단기적 변동성에 그치고 말 것이다.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급 동향만 좀 살펴보게 되면은 사실은 시장이 올라가야 된다. 이런 쪽으로 힘을 실어주는 게 맞는 것 같죠. 이 수급 주체들이니까. 근데 워낙에 개인들의 어떤 예측이라든지 그런 매매 동향들이 워낙에 잘 맞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 그런 것들을 좀 대변해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쨌건, 또다시 갈라졌네요.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갈라선 줄 알았는데, 개인과 외국인 기관, 팀이 다시 배틀이 들어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주가가 오를 것인가 내릴 것인가. 지금으로서는 주가가 오르는 것이 좋기 때문에,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편을 좀 들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수급 동향 잘 살펴봤고요. 화장품 관련주 잠깐 볼게요. 네, 화장품, 한국 화장품이 오늘 상한가를 갔더라고요. 상한가 진입을 했는데, 이 화장품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보면은 이 한한령에서 가장 피해를 본 것들이 이제 엔터 관련주였거든요. 그래서 엔터, 화장품 뭐 이런 종목들인데, 이런 종목들한테는 이제 대거 이제 매수세가 몰리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그런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일단 추세는 어느 정도 돌릴 수 있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언제쯤 돌아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확실하지 않았었지만, 이렇게 대형 호재가 한 번씩 터져주면서 주가를 툭툭 건드려주면은 그냥 조만간 눌러주면서 나가는 그런 자리가 다가올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YG 플러스가 오늘 연속적으로 2연속 상한가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지금 80% 수익률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순식간이죠. 뭐 지난 주말에 매수한 건데 벌써 2번 정도 올라가면서 수익이 이 정도 나왔다는 것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올라가면 이제 100%대 수익률로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엔터 관련한 부분이거나 또는 화장품 관련한 부분이거나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는데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다 이거죠. 이 제이준 코스메틱 같은 경우는 또 이게 보시면은 계속 하락세를 그냥 그려주고 있거든요. 반등이 조금 나오려고 하는데 그럴 때마다 또 때려주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종목들의 그 포지션은 다 비슷해요. 그 주도주가 나갈 때 주도주가 먼저 나가고요. 그 뒤에 있는 2등주, 3등주들은 굉장히 찬밥심이 됩니다. 뭐 다 경험해보셔서 아실 거예요. 근데 이 주도주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을 하게 되고 조금 쉬어가는 타이밍이 되게 되면 이 2등주, 3등주 이런 종목군들이 막 너도 나도 없이 그냥 튀어나오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약간은 그런 개별주적인 모습을 통해서 키 맞추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에 대한 관점은요. 일단은 재료에 의한 모습을 통해서 주가가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재료에 따라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들도 여전히 양극화되어 있다. 그죠? 올라가는 쪽은 정말 무지막지하게 올라가는 거고 올라가지 못하는 쪽은 그냥 잊혀지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는 것 같다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조금 뭐 안타까운 부분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한한령이 해제가 됐다는 부분들은 이 한국과 중국과의 무역 관계도 조금씩 개선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비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기대감들은 우리가 감출 필요는 없을 것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 드릴게요. 네, 종합주가지수 일단은 코스닥하고 코스피 둘 다 상승 마감을 하긴 했습니다만 위쪽에서의 저항대 넘지 못했기 때문에 살짝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다? 네, 지금 이번 주에 예정되어 있는 이벤트들이 아주 좋은 이벤트들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이 훨씬 더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수급적인 동향은 외국인이나 기관 서로 갈라서는 모습이라서 겉표면만 보면은 개인과 외국인이 손잡고 기관과 배틀하고 있는 모습인데 속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개인들은 매도 쪽으로 시장의 방향성에 베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과 기관은 상승 쪽으로 베팅을 했다라고 봐주셔도 되겠습니다. 참 희한한 수급 동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양새가 있었고요. 뭐 그런 정도 여러분들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되겠고, 뭐 한한령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종목별 접근이기 때문에 추세가 조금이라도 그래도 진정이 된다거나 뭔가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 대응을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은 뭐 편안한 저녁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도 발표될 만한 그 경제 지표들이 실망감을 주거나 그런 모습들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오늘 저녁 같은 경우는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가볍게 힐링을 좀 하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시장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올라갈 수 있고요. 뭐 올라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크게 내린다는 모습보다도 횡보를 통해서 안정적인 포인트를 가져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마감 시황 전달해 드리고요. 저는 내일 아침에 아침 시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